선 거놓고 앞에 치는 거 영상 올렸더니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그 지금까지 풀어 때리는 거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거로 다 해결됐다고 아주 감사하다고 말씀 많이 전해달랍니다. 아, 그래. 그런데 주의사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주의사항은 네. 몸이 따라가는 것만 주의사항 하면 돼. 몸이 따라가는 거. 이제 이거 치려고 몸이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 안 되다 보면 더 엎어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엎어치는 거야, 그게. 예, 그렇게 돼, 막 이제 잘 되다 싶으면 그렇게 되고. 어깨만 이렇게 보내는 기분으로. 아. 근데 너무 그건 무리하게 되면, 오버하게 되면 다 엎어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 훅이 생긴다고. 예, 그런.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 제가 생각해도 그런 위험성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막 생기죠. 맞다 보면은 막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그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연습생들 연습하는 그런 훈련 방법도 알려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한 가지가 이제 뭐가 네. 있느냐면, 네. 홍 원장님 모양 그 정도 칠 정도가 되면은, 네. 왼쪽 허리가 트위스트가 되면서 어깨로 칠 수 있는 걸 해야 돼, 이제. 이제 다시 이제 한 가지 또 새로운 거 하는 거예요. 아, 정말 프로들처럼 좀 파워 있게 치는. 파워 있게 왼쪽 허리가 움직이면서 같이 타임을 맞춰서 쳐야 되는데, 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마추어는 잘 말씀 안 드려요. 예. 근데 왼쪽에 트위스트가 되면서 오른쪽에도 그만큼 들어와야 돼. 근데 트위스트 하면서 오른쪽에 남아 있으면은 네. 그건 몸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한테 그 왼쪽 허리 트위스트 몸을 쓰라면은 네. 몸이 먼저 움직여서 어깨가 못 들어와요. 어느 정도 핸디캡이 되고 칠 수 있는 분들은 네. 그걸 허물어서 공도 더 바르고 하고 거리 넣어 공도 더 때릴 수 있고. 근데 이때까지 내가 그거 말씀 안 드린 거는 위험한 상태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린 거고, 어저께 그 선 앞에 치려는 거, 예. 그것도 사실 말씀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르칠 때 그걸 가르치고 두 가지 다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연습량이 적고 네, 네. 몸이 그만큼 회전이 안 되니까 네.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은 네. 왼쪽 허리가 트위스트가 되면서 네. 어깨로 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어깨가 더 쉽게 나갈 수 있고 공을 더 때릴 수가 있어. 자, 어깨 들어가면 회전하고 빵 때려. 그렇게 때려야 나이스야. 오케이. 네. 아따 좋다. 이제 공 맞는 게 다 안쪽으로 맞아, 그렇게 치면. 자국이 아주 팍팍 나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류공빠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방송을 끊고 이렇게 제 개인 연습장으로 화면을 돌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자충수를 두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이제 큰 아들이 27이고 엊그저께 미군의 사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포스팅에서 올렸었는데, 아들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사춘기 지날 때 참 어려움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 또한 뭐 다르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마칠 때쯤에 미국을 왔으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랬을 때 한국인도 하나도 없는 동네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저하고 다르게 큰아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정말 활달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한 명도 없고 만나는 친구도 없고 하루 종일 8시간 학교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 있으려니까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었죠. 자기가 미국을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아빠 따라서, 아빠가 유엔에 오다 보니까 와서 적응해야 되고 있다 보니까 사춘기 때. 저는 또 군인이었다 보니까 뭐 유엔은 왔지만은 신부는 군인이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좀 엄한 아버지였었죠. 군대식으로 아들에게도 좀 손찌검도 좀 했었고 화도 냈었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들들한테 얘기한 것이, 너희들 20살이 넘으면은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20살까지만 엄마 아빠 얘기하는 것도 귀 기울여서 좀 커줬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뭐 아이들이 그런 걸 듣나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큰아이를 몰아붙이기만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 아빠까지, 부모까지 이렇게 몰아붙이다가는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차피 마라톤인데 아빠하고 마라톤 내기를 한번 해보자. 2배의 나이가 되는 아빠도
처음으로 한번 마라톤을 도전해보겠다. 너 혼자 하라면 안 할 것이다. 똑같이 아빠도 한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아빠를 이긴다면은 40.19km를 끝까지 다 피니시 한다면, 끝낸다면 아빠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겠다. 왜? 마라톤을 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1% 미만인데 너가 그것을 해낸 것이고, 그 어린 나이에 해낸 것이고, 아빠와 약속을 지킨 것이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러한 마라톤을 이겨낸 그 경험을 되새긴다면 네 인생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왜? 연습하지 않고 바로 뛰었다간 죽죠, 마라톤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매일 그 플랜에 따라서 기록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거기다 했다고 X표 치는 게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왜냐면 전 방문 앞에다 붙여놓고, 크게 붙여놓고, 저는 이렇게 아빠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뭐 아이가 매일 뭐 게임하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겁은 나지만 아빠처럼 그렇게 규칙적으로 훈련, 트레이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일날 갔습니다. 필라델피아 가서 아들하고 둘이서 마라톤을 했는데, 시작은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아들이 사라진 겁니다. 당연히 아들은 포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저는 피니시 라인에서 끝나고 나서 거의 다리에 가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안 뛰었냐 그랬더니 30분 전에 들어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잔소리도 좀 덜 하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약속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골프 레슨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던 이유도, 실질적인 계기는 둘째 아들 때문에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또 대책 없었죠. 14살 때부터 유튜브라는 것을 열고 게임을 보통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LOL이라는 게임을 북미, 캐나다, 미국 뭐 전체 합쳐서 1위까지 하고 그랬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아마추어에서 본인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걸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렇게 게임 하나 하면 된다는 그런 게임 방송을 16살 때 유튜브 올려가지고 벌써 한 17, 16살 때부터 유튜브에서 수익을 받기 시작하니까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걸 하고 싶다. 말릴 수가 있나요? 아무리 해도 뭐 아빠한테 아빠 인생하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였었고 아직까지 세상을 봐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만 모든 청춘도 아니고 완전히 유소년기를 다 보내는 게 아빠로서는 참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 2년 전에, 그 유튜브가 뭔진 모르지만은 나도 한번 해보겠다. 구독자 10,000명이 넘으면은 아빠가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 당시 벌써 아들은 구독자가 한 90,000명이 넘을 때였었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한 구독자가 90,000명 넘을 때였으니까 10만 바라보고, 유튜버 뭐 10만 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막 고등학교 2, 3학년 때 벌써 수익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주변에서 유튜브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은 그 구독자 1,000명의 조회 시간, 시청 시간 4,000시간을 채우는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나이 많은 50 넘은 아빠가 하겠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나. 주변의 사람들은 아들이 유튜버니까 뭐 도와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0.01%도 아들 도움 안 받았습니다. 1년 만에 한 2만 명 구독자 되니까 이제 아들하고 이제 대화가 좀 되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아들한테 얘기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데도 아들은 8만에서 9만 6천 구독자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너가 이렇게 구독자가 늘지 않고 한 가지 컨텐츠를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정체되고 뒤처지고 무너질 수가 있을 것이다. 다양성을 하지 않으면,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이 세상 삶이다. 그런데도 뭐 아들은 고집을 하니까 좋다. 그렇다면은 아빠가 너 1년 내에 너 따라잡는다. 누가 먼저 10만 가는지 보자. 10,000명 구독자 넘었을 때였었고요. 1년 전에. 그리고 아들은 98,000까지 갔으니까 바로 코앞에서 10만 코앞에서 있었을 때니까 설마 아빠가 자기를 쫓아오리랴 싶었겠죠. 저는 계속 콘텐츠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갑자기 구독자가 한 3만이었던 게 4만, 5만, 6만, 7만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변화를 주고 여기까지 이제 9만, 오늘에 보니까 96,700 뭐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아들이 저보고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빠 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그냥 말할 때는 아들이 듣질 않다가 이제 아빠가 변화해가면서 앞서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위기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자기가 왜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들 나이 만으로 20살 되는데, 5월달이면 20살 되는데, 너무 일찍 이런 세상도 했지만은 또 여기서도 좌절하는 모습을 보기가 좀 아빠로서는 안타깝더라고요. 아들 덕분에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고, 아들 덕분에 어떤 오기를 가지고선 10만을 하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했다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해서 왔는데, 아들에게 어떤 교육, 아빠가 말하는 것은 구시대의 생각이고 구시대의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빠도 너하고 똑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바뀌고 이렇게 했을 때 변화해야지 살아남는다는 걸 보인 다음에 그럼 얘기를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은 변화하지 않다 보니까 98,000까지 갔던 구독자가 지금 94,000, 제가 확인하니까 94,400 뭐 이렇게 됐었고, 그렇게 아빠가 또 한 1, 2년 만에 9만 뭐 구독자, 그러니까 8만, 5만 뭐 이렇게 구독자 느는 거 보니까 큰 아들도, 앞에서 얘기했던 큰 아들도 유튜브라는 게 쉽게 보였는가 봅니다. 자기도 해보겠다고. 미국에서 바텐더 하는 거 올리면은 잘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하는 건 좋다. 그러나 1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만약 잘 안 되면은 아빠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큰아들도 또 유튜브 열어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은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게 아니어서 결국은 구독자 뭐 300, 400도 못 넘고 1년 만에 손 들고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한국군을 가든지 미군을 가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했는데, 미군에 지원해서 미국의 어떤 군대 가면은 장학금 혜택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이제 대학도 가고 자기가 거기서 어떤 뭐 제2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잘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다 해서 머리 커가는 자식들 이길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 직접 띄워드려서 보여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찾아와서 의논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빠 하면서 이제 상담하고, 아빠만큼 무서운 사람 없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빠다. 아빠는 건드리면 안 된다. 아빠 성질 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아들 덕분에 유튜브도 시작했고 아들 덕분에 오기로 시작했건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골프 레슨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을 갖게 되었는데, 아들을 이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라든가 이런 걸 몰랐지만은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자니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고 어떻게 해석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지분을 우리 막내 아들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6,000명만 도와주십시오. 6,000명만 아들이 하는 저런 젊은 세대 14살에 시작해서 저렇게 9만까지 끌어왔던 채널은 또 뭔가, 뉴욕 홍빠의 아들이 해오고 있는 채널은 뭔가, 게임 채널은 뭔가 해서 구독 한번 좀 눌러주십사. 참 홍빠도 특이하지만 저 아들 놈도 참 특이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응원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들 채널은 허블렛이란 그 게임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지 마십시오. 방송, 어린 아이들의 그 게임 방송을 하다 보면 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석해도 좋은데 그냥 응원차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뭐 좋아요까지 눌러달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빠보다 먼저 10만 달성해서 본인이 아빠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 없고 이제 20살 되니까 더 이것을 계기 삼아서 더 성장해 나가고 더 열심히 하고, 또 아빠하고 또 약속한 거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아빠하고 또 얘기했던 것을 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뉴욕 공빠를 응원해 준다는 마음으로 아들 채널도 한번 구경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해서 아들이 10만 넘는 거 보고 저도 이렇게 프로샷
손흥수 프로님께 이제 또 한 단계 넘어서서 배우는 이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3부자 살아가고 있고, 딸은 엄마한테 맡겨가지고, 제가 군인 생활만 오래 했던 제가 어떻게 뭐 딸 것까지는 잘 못 키울 것 같아서 딸은 아주 전적으로 엄마한테 맡기고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아들한테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아빠가 살아온 인생하고 분명히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는 말은 못한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순응하고 변화를 느끼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은 남한테 뒤처지지 않고, 설령 뒤처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쫓아가고 느끼고 그리고 열심히 한다면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21세기, 22세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주관을 갖고 아들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 오늘 방송이 잘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잘 못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남을 비평하는 것은 누구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누가 잘못됐을 때 왜 잘못됐는지는 1000가지 만가지로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비평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어질 일, 앞으로 가야 될 것, 그리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잘했는지 이유는 10가지를 못 댑니다.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 남들보다 앞서갔다, 포기하지 않았다, 뭐 있습니까?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방송도 누가 압니까? 나쁜 얘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아들에게 도움되고 제 방송에 도움되고, 어쩌면 지금 아들들과 자녀들과 갈등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모멘텀이 되고, 너무 몰아치기만 한다면 힘들어하는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도 중년이고 저도 중년이고 뭐 노년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분명히 우리의 2세대들이 살아갈 인생은 다른 것 같습니다. 강요하는 것보다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밀어줄 수 있으면 밀어주고,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준다면은 자녀들과 또 요즘은 뭐 많지도 않은 자녀들 한두 명 키우고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이 컸을 때도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방송이라고요? 허블렛 TV. 감사합니다. 요공빠입니다.